영상을 업로드하는 동안 금리 인상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울트라 스텝이 될지 자이언트 스텝이 될지 말이죠. 그런데 금리 인상과 상관없는 저평가 배당 주식들이 있지요. 황금 거북이답게 오늘은 배당주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자주 보던 YTN이 민영화 기대감에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수상한 움직임이 보이는군요. 상승률 상위 5위 안에 들어가는 주식들 중에서 어떤 주식이 저평가 주식일까요? 황금 거북이 기준에서 보면 KNN입니다. 일단 PER과 PBR이 낮은 편이고 배당도 지급합니다. 참고로 황금 거북이가 7월 26일에 KNN의 최저가는 919원이고 그 당시 주가는 1025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등이 나오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고 저점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물론 8월부터 더 하락해서 하락을 조금 더 했지만 어제 9%의 상승으로 수익권에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KNN은 외국인이 보유하지 못하는 종목입니다. 제가 외국인 친구한테 이 종목을 매수하라고 이야기했다가 내용 증명을 받아봐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KNN은 재무제표가 좋은 주식이죠. 거기다가 부채 비율이 10% 미만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영혼을 끌어모아 대출받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는데요. KNN은 부채가 거의 없는 주식이죠. 빚 때문에 망할 회사는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시간 부족으로 더 길게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이 좋지 못해서 많은 금융주가 저평가 구간에 내려왔지요. 몇몇 종목들은 배당률이 무려 10% 수준입니다. 그럼 요즘 모든 금융주가 다 저평가일까요?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굉장히 매력적인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지요. 시가총액 1위 미래에셋증권, 2위 삼성증권, 3위 NH투자증권 모두 좋은 상태입니다. 주식시장이 어려울 뿐 회사 재무제표는 좋지요. 그럼 시가총액이 낮은 증권주는 어떨까요? DB금융투자입니다. 2021년 배당금이 무려 500원이고 현재 주가 기준으로 10%가 넘는 배당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2019년 주가보다 지금 조금 높은 상태이고 52주 최저가 근처이지요. 주가는 저평가 구간이지만 함정이 하나 숨어 있네요. 대형 증권사는 시장 하락에 의해 거래량이 줄어도 기본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DB금융투자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2천억 규모로 낮으며 시장 지배력 역시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2022년 2분기에 영업 손실을 보고 있어서 3분기 실적을 확인해야 더 확실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금융주에 투자를 하실 경우 두 가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수익이 얼마인지를 말이죠. 배당률 정도 10%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한다면 대형 증권주나 은행주를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주식들은 2배, 3배 오르지 않으니 한 15%, 20% 수익 구간에서 매도를 통해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에 반해서 DB금융투자나 코리아에셋투자증권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증권 주식에 수급이 들어올 경우 2배 가까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확률은 낮지요. 하지만 저는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이 100% 수익률을 기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튼 배당과 주식 상승을 기대한다면 소형 금융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지요. 이미 몇 차례 수익을 내주고 지금은 다시 누워버린 누움 메디칼, 아니 세움 메디칼입니다. 의료기기 주식이고 52주 최저가를 향해 내려가고 있는 주식이지요. 이름에 메디칼이 붙어 있어서 바이오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의료 소모품을 제조하는 회사이지요. 2022년 5월 15일 영상을 만들 때 2019년 저점이 3,000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지금은 3,000원 초반으로 내려온 상태이지요. 참고로 저도 주주입니다. 주가가 내리면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저 역시 세움 메디칼이 정확하게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내리기는 어려운 구간이라고 보고 있지요. 우선은 재무제표가 좋은 주식이라서 그렇습니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고 의료기기라서 영업이익률도 높은 편입니다. 또한 부채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10% 미만을 기록하고 있고 회사 운영 방침이 부채 없는 현금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영향이 없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황금 거북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움 메디칼은 가끔 피레침을 쏘면서 세워지기 때문이지요. 세움 메디칼은 2022년에도 2월, 4월, 5월, 6월, 7월 피레침을 한 방씩 썼습니다. 8월은 건너뛰었으니 9월이나 10월에 한 번쯤은 다시 오를 때가 된 것이 아닐까란 기대를 하고 있지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저 역시 투자하면서 긴 하락장에는 힘들지만 멘탈을 관리하면서 버티고 있는 중이죠. 여전히 악재는 남아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끝이 나지 않았고 곧 있다가 결정이 될 금리 인상도 남아 있지요. 중국은 여전히 봉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악재도 없고 영원한 호재도 없습니다. 다행스러운 부분은 중국의 봉쇄 리스크가 점차 완화될 조짐이 보인다는 것이죠. 홍콩에서 격리 규정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의 경제적으로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지요. 중국 봉쇄 리스크가 없어지면 한국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도 영원히 올릴 수 없고 전쟁도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투자한 종목이 좋은 종목이라면 손절하지 마세요. 워런 버핏이 1989년도에 투자한 코카콜라는 황금 배당금을 낳는 거위가 되었습니다. 지금 같은 하락장에 저평가 금융 배당주를 매수해 놓으면 장기적으로 높은 이율을 주는 정기 예금 같은 주식이 될 수 있지요. 어려운 시장 속에서 워런 버핏의 투자 명언을 기억하세요. 1. 돈을 잃지 말라. 2. 1번의 규칙을 잊지 말라. 황금 거북이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으며 코스피 2450 아래에서는 매수 포지션을 끝까지 유지할 생각입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출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황금 거북입니다.